육사총 동창회 산하에 사단법인 북구성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 동기생 권태현 장군 북구성 연구소 소장 잠깐 일어나시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주일 국방모감도 하셨고 한국 국방외교협회 사단법인 만들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상학 대표님 어디 계시죠? 박상학 대표님. 잠깐 나왔으면 좀 이따 들으시면 이제 북한에 전당 보내고 많은 자유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박상학 대표님이 잠깐 오셨었는데 들어주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 번째 주제 급변사태 발생과 대응 방안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지금 북한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통일의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입장을 사정을 잘 아시는 안찬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안찬일 박사님은 한국에 오셔서 명문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 졸업하시고 건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 컬럼비아 대학 초빙 교수, 버지니아 대학 영어교학자 워낙 여러 가지가 뛰어나시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지난번에 가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반갑습니다. 육군발전 자문위원 주체사상의 조언 등 많은 책도 조사하시고 정말 왕성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주시죠.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김칠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급변 사태 이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두 달 전에 평양 근교에서 대폭발이 일어났고 이런 뉴스가 나왔죠. 물론 이것은 NCND 확인도 부인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뭔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다면 일어날 수 없고 그러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자, 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북한은 경제적으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마당 경제 등장으로 북한의 새로운 세대가 부각됐고 북한의 군에 지금 120만 군인 중에 다 젊은 이 장마당 세대가 나와서 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경제 요인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 파괴, 또 국방비의 과다 지출, 과다한 병력 유지. 그래서 이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키는가? 이 군에서 흔히 던지는 질문입니다만은 상당히 북한은 지금 1200불 GDP 캄보디아와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데 아마 캄보디아에도 배고픈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자유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배가 고프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저 하나의 한 컷의 사진으로 북한 문제는 설명할 수 있고 최근에 북한이 7.27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으며 이런 소위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미국제를 카피한 그런 비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운데 조선인민군 공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북한은 공군을 공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공 및 반항공군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공군을 우리처럼 부르는 것은 북한도 이제 우리 한국을 따라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컷이 모자라서 못 넣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따라하는 게 많은데 자 이것은 미군의 MQ-9B4라고 무인 김정은 암살 무인기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2022년 11월에 일본에 한 개 대대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으로 옮겨왔는데
제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는 뭐 비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왜 일본에 전개해도 몇 시간 안에 북한으로 날아가서 김정은을 지킬 수 있는데 한국으로 굳이 날아갔겠는가? 그만큼 북한의 급변 사태는 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뭔가 여유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최근 2년 동안 연속 골프 대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북한의 골프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골프장이 몇 개나 됩니까? 바로 레귤러 골프장, 저 남포시에 있는 평양 골프장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18호짜리. 그 외에 양각도에 무슨 나이홀짜리 하나 있고 금강산에 좋은 거 우리가 만들어주는데 잡초수가 되었고 그런데 보십시오. 저희 골프를 하는데 선수가 5명에 캐디가 3명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끝까지 준비돼 북한은 굉장히 선선선동에 준비된 모습인데 왜 저 드라이버를 들고서 저기 있어서 찍으려고 나온 사람들처럼 뭔가 좀 어색합니다. 잔디는 축구장 가면 잔디는 축구장 같고 북한의 흥잡자는 영어야 끝이 없겠습니다. 자, 북한의 붕괴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본래 사명에서 벗어나 공사와 노력동을 옮기고 있다. 최악의 군민 관계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키는가? 자, 북한군이 바로 이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휴가를 받고 저 북한은 보통 9년, 10년 근무하면서 계속 저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저 군이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 사진은 대단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꼬맹이 하나 앞에 놓고 찍은 그냥 북한의 군부 상층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런 사진이 아닙니다. 저 사진은 바로 군부 4인방이 김주애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북한은 74년 김정일이 2대 세습 등장할 때도 군부가 다음 후계자를 지지하는 모습을 저런 식으로 보여줬는데 자, 제1축에 황병서 차수입니다. 최근에 주석단위가 나오죠. 두 번째가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군서열입니다. 세 번째가 강순남 국방상. 이 북한도 2년 전까지 인민무력부자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국방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국방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국방상으로 부르자. 그래서 바뀌었는데 제일 마지막이 박수일 대장 총참모자입니다. 근데 지난 7.27에 행사를 잘못해가지고 목이 잘려서 지금 저 사람은 나와 떨어지고 이영길 차수가 다시 총참모장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벌써 총참모장을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합참의장을 한 사람이 3번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군부 3인방 황병서를 빼고 이 세 사람들은 철저하게 황병서의 지시를 받도록 만들어 놓고 군부가 이렇게 김여정에게 충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한 세력은 누구인가? 최영애라든지 우리가 김평일,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 체코대사가 평양에 들어가서 거의 수감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최영애는 그런데 힘이 빠졌습니다. 총리보다 원래 권력수는 2위인데 총리보다 밀려났고 북한의 지금 의회 구성을 보면 최고위원인 대의원이 687명인데 보십시오. 조선노동당이 607, 사회민주당이 50, 천도교 총무당 22, 제1번 조선인 청문회가 6명, 무소속 2명.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도 좀 다당제의 모습을 한다. 북한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서대운하를 하겠다. 이거 공식 발표했습니다. 남포 원산간 230km. 하나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급변 사태 대비 방안에는 국제법적으로 보호받겠다. 북한은. 그래서 지난 7월 초에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2번 쓰더니
또 그 다음에 강순남 국방상이 지난 7.27 열병식 그 김일성 광장에서 소련, 러시아, 중국 그 대표단이 와 있는데서 또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과거로 대한민국이라면 까무라칠 것처럼 두려워하더니 그걸 공개적으로 쓰는 것은 이제 각자 살자. 국제법적으로 자신들의 열세, 경제적 또 군사적 열세를 국제법적으로 보호받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려고 한다면 유엔군이 와서 지켜달라. 뭐 이런 장한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좀 북한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대운하를 지난해 김정은이가 최고인민회에서 발표했는데 자, 이 여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김일성이 이미 1952년도에 대운하를 팔아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지식인들한테 검토를 지시했는데 다 가능하지만 난림산맥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는데 김정은이가 다시 팔아 그랬다는 거죠.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차관 제공이 어느 정도 약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을 파는 건 북한은 지금 전술핵 배치하고 전방에 1분단, 5분단, 2분단 병력 한 10개 사람만 빼가면 230km 뚫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난림산맥을 뚫는 건데 여기에는 많은 기술, 자재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아마 중국이 뭔가 그 차관 제공을 약속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 동서 문화를 뚫어놓으면 우선 북한으로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동북 사성으로 되는 자연지리적 조건을 마련하고 또 이 대운하를 파면 대한민국의 장관 무력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소위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다.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군사적 계산도 깔려 있겠습니다만 아직 삽질을 시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급변 사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우선 이 급변 사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올 수 있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과거에 뭐 이라크 전쟁,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베트남 전쟁, 여러 전쟁에 참전한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평화 유지구로 참가했고, 또 이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어떤 주민들이나 이게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급변 사태는 처음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그 대한 세력이 들어서서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탈북민 34,000명으로 북한 임시정부 프로비저널 거버먼트 또 예비정부 섀도우 거버먼트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북한이 요구할 때 북한 주민들이 요청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을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강철환 대표도 하고 계시지만 그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걸 확신을 한 것이 또 최근에 바로 건너편에 우리 대한민국 또 세계 최고 교회인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 6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최대 규모로 나오는데 이분들이 나올 때 보면 잠깐 선물을 하나 준다 그러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선물을 잘 받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그분들이 다 40, 50대 이상으로서 북한의 배급지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배급지가 있을 때 사회가 아주 질서정연했죠. 배급 타고 오려고 가서 줄을 잘 서서 배급 잘 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북한의 급변 사태가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쌀이 남아돌고 물질적으로 얼마든지 북한 인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체, 물질적인 수단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위 실적을 너무나 잘하고 북한의 각 지역에서 온 탈북민들이 돌아가서 자기 지역에서 그런 관리를 잘해주면 급변 사태는 충분히 우리가 민주사회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 한국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가 탈북민들을 잘 준비해서 활용해달라. 현재도 함경북도나 평안북도, 양강도, 자강도, 판경남도, 심지어 뭐 개성까지 탈북민들이 돈을 붙이면 100% 전달이 됩니다. 100%라는 게 그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액수는 도로코가 좀 떼먹고 뭐 보이원이 떼먹고 하니까 한 60%나 하면 잘 가는 형편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탈북민이 100만 원 붙였다.
이러면 북한의 가족한테 한 6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할 때, 자, 우리 돈, 우리 1달러가 북한에 가면은 이 암시장 가격으로 거의 한 8천 원이 됩니다. 북한에서 대학 교수 한 달 월급이 5천 원입니다. 근데 대학 교수 월급보다 많은 1달러, 이게 한 달에 60달러씩 북한의 가족들에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뿐이 아닙니다. 탈북민들은 언제든지 가족과 전화를 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USB를 교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그 대한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북한의 또 남침으로 후방이 공간화될 경우 그들에게 즉시 무기나 자금이나 이런 것을 배급을 해서 북한 정부를 교란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북한 교란을 위해서 평소에 제3국을 통한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것은 뭐 우리가 우리 강철환 대표님도 그렇고 과거에 실제적으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북한 변화 관리에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화해보면 디테일화 시킨다고 하면은 탈북민들로 각 도별 책임자 또 시군별 책임자 이런 것을 임명해서 행정력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북 오도청이 있는데 이북 오도청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북한에서 자기 고향에 학연 지원 휴련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다시 수복에 올라갈 때 그분들이 돌아와서 학연 지원 휴련 있는 사람들을 다 대한민국을 따르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도청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북 오도청의 1세대들은 여기 와서 거의 돌아가시고 지금 2세대가 여기 이북 오도청에 다 앉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뭐 우리 탈북민들한테 이북 오도청을 내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분들 2세대들하고 통일의식이 투철하고 사명감이 있는 그분 2세대들하고 또 탈북민 1세대 이분들은 다 북한에 현재 자기 고향에 자기 가족과 친척과 학연 지금 다 있습니다. 올라가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언제 남쪽으로 가서 또 대학 나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대한민국 따르자. 그럼 지금 북한의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은 한류 열풍에 매료돼가지고 남한의 드라마를 남한의 영화를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30대보다 더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정신적으로는 이남화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물질적인 공급 체계를 가지고 투하해서 이끌면 얼마든지 우리가 유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무리 들어가면은 북한의 급변 사태. 제가 급변 사태 중에 한 가지 딱 빼먹은 게 있는데 이건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뭐냐면 백두산 화산 분출에서 북한에 언제든 대재앙이 올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도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백두산 주기라고 백두혈통이라고 계속 저렇게 3대 세습을 하는데 백두산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일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이 화산을 터뜨려서 북한 주민들이 물론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3대 세습이 끝나야 통일이 되든 뭐가 되지 3대 세습이 건재하는 한 통일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한류열풍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 시기에 남북한이 이제 점령 정치 이거 우리 육사 나오신 우리 김칠주 회장님이나 또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연구하셨겠지만 북한은 남침을 해 내려오다가 또 올라갈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좌우파에 의한 학살도 있었지만 또 북한에서도 우리 군이 올라갈 때 북한은 뭐 지금 신천박물관이 만들었고 미군이 죽였다는데 미군과 국군이 지금 압록강 두만강 점령하는 데 목적이 북한 사람을 왜 죽입니까? 자기네끼리 죽이고 또 내려올 때도 좀 그 교도소나 이런 데서 조금 학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북한은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찰 가족이나 군인 가족이나 이런 우익 인사들을 막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총살해 죽이고 생매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 정치라는 게 북한이 남한 내려와서도 공산당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이미지를 주고 가셔야 되는데 절대로 공산화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인식만 심어주고 갔고
우리 국군 역시 북한을 빨리 점령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민사행정을 좀 잘해서 북한 주민들 포섭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다 보니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지 못한 게 같은 한국전쟁의 교훈이 있다. 따라서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앞으로 북한을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국력은 지금 북한의 40배 아닙니까? 1960년대만 해도 북한이 우리에 비해서 국력이 4배가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74년에 국력이 역전되어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은 북한의 40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북한을 요리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좌파 정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 그냥 불종하고 북한을 잘 보이려고 이렇게만 노력했지 뭐 대한민국의 이런 우월한 체제를 북한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은 전혀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뭐 요즘 그 일본의 폐오염수로 인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괴롭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야당은 지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밑도 보고 안 하면서 폐수 문제를 또 핵보다 더 무섭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우선순위가 뭔지 국가안보가 뭔지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1분만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국방부나 정보기관들이 TF를 만들어서 북한 국변 사태를 시민들에게 연구하고 대비해야 된다. 물론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주 회장님도 국방정책장관님이시지만 국방부나 이런 데 다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또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 공감하고 밀어주고 환영해서 우리가 적어도 빠른 시간에 북한이 통일돼서 북한에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그래서 한민족이 정말 세계에 빛나는 4대 강국이 되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